그런데 그분이 한 그릇만 여성으로 달라고 했는데 한 그릇 더 드시라고 그래서 이제 두 그릇을 먹게 됐습니다. 꼭 돈을 갚겠다고 말했는데 한국에 와서 사는 지금까지 그 돈을 못 갚았습니다. 살면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100배로 갚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일생에서 처음으로 외상을 먹고 못 갚았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비록 그 불국수지만 비록 그 불국수지만 그것을 먹고 힘을 내서 집에까지 와서 다음날부터 무엇이든 외상으로 받아나갑니다. 장마당 아니면 길가에 앉아서 팔고 또 돈을 갚고 하면서 매일매일 어려운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살았습니다. 미천이 없다고 가만히 장사도 못한 집들은 그만 다 굶어 죽었습니다. 그나마 저는 연탄 장사도 했고 그 연탄 장사는 기차역에 가가지고 무연탄을 이렇게 부리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무연탄을 긁어다가 시내에 가면 그 무연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팔고 호미로 이렇게 무연탄을 쏟았다가 시내 가고 난 자리를 가서 막 긁어요. 그렇게 긁어서 그걸로 이제 무연탄, 우리 연탄 이렇게 기계로 이렇게 찍어내는 거 있거든요. 구멍이 10개가 뚫린 게 있어요. 그렇게 무연탄을 찍어서 또 팔기도 하고요. 얼굴이 새카맣고 손이 새카맣고 무연탄은 이렇게 그 주름 우리가 손바닥에 보면 지문이라고 하는 잘 보이지 않는 주름들 있잖아요. 이런 주름들에 이제 무연탄 가루들이 박히면 잘 벗겨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그냥 다 시커멓고 이빨만 하얗고 눈동자만 반달반달하는 그렇게 가면서 이제 무연탄 장사도 해봤고요. 창피스러운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고 오직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한 줌의 무연탄이라도 더 이렇게 긁어서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오직 그런 생각밖에 못했죠. 하루는 그렇게 살아가던 과정에 하루는 저희 집 우리 동네 인민반 살기 힘든 못 사는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저보고 피를 뽑아서 파는 데가 있다고 저를 같이 가자고 찾아왔어요. 피를 뽑아서 몇 그램의 피를 뽑으면 그 값으로 쌀, 밥 한 그릇인가 쌀밥, 흰 쌀밥 한 그릇에다가 오리 새끼 한 마리를 삶아가지고 준다고 해서 저를 권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 갔습니다. 제 혼자서 피를 팔아가지고 그냥 밥 한 그릇에 오리 삶은 거를 준 거를 제가 먹고 올 수가 없었어요. 제 혼자만이 배부를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제가 집에 가지고 가겠다고 해서 싸가지고 갈 수 있게 해주지 않기 때문에 갈 수는 없어서 저는 못 갔고 그 아주머니는 너무 배가 고파다면서 혼자 가서 피를 뽑고 오리 새끼 한 마리를 삶은 것을 피를 팔아서 뽑아서 판 대신에 잘 먹고 왔다고 배가 부르다고 좋아하더군요. 자식을 아들 둘이 딸 둘 그 아주머니의 이름은 어펑순입니다. 이펑순입니다. 그 다음
그 다음까지는 괜찮았는데 또 먹을 것이 없어서 큰아들이 배가 고파 뭘 좀 훔치다가 붙잡혀가서 감옥에서 죽고 그 집 아버지로 온 가족이 차례차례 아버지가 굶어 죽고 큰아들이 감옥에 가서 죽고 뭘 조금 배가 고파가지고 뭘 좀 훔쳐 먹었다고 이제 감옥에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도 허약한 게 감옥에 가서 그냥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고 이렇게 해서 자식들까지 이제 차례차례 다 굶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배급을 주어서 위해서 잘 살았다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저는 남조선, 북조선 이 두 나라를 다 살아보았고 일본에서까지도 살아보았습니다. 자기 인민을 배고프다고 했다고 살기가 힘들다 다시 일본으로 가고 싶다 했다고 어느새 밤에 잡아갑니다. 못 먹어도 배가 고파도 잘 먹었다 배부르다 김일성이 나라가 참 좋다 김일성이가 제일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모두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 김일성 원수님 만세라고 외쳐야 합니다. 장군님 한 명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목숨도 바치라고 김일성이 위해서는 천만 사람의 목숨값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나라 그런 나라가 북한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저는 직접 살아보고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저는 61년도에 북한에 가서 2009년도에 왔으니까요. 50년 만인가요? 50여 년을 북한 땅에서 직접 살아봤기 때문에 너무나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 마음에서 없어 앉습니다. 저는 한평생 남조선의 제주도 고향을 그리며 생각해보니 제주도는 아니고 남조선이 얼마나 살기 좋고 자유가 어디 가나 좋은지 아마 여러분들은 북한 땅에 살아 못 봐서 모를 겁니다. 제가 앞에 장에서도 썼지만 일본에서 선전해가지고 일본 조총련에서 선전을 해서 북한에 가면 공짜로 학교 공부를 시킨다는데 그 공부가 소학교 여기로 말하면 국민학교 1학년, 2학년생들로부터 1년이에요. 아마도 이제 한 해에 반 이상은 일을 시킵니다. 아이들도 일을 시켜요. 초등학교 애들, 이렇게 어린애들이 고사리손 같은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은 제일을 시켜요. 3학년부터는요. 이렇게 그 설에 바켓죠. 들고 가가지고 농촌에 가가지고 있어요. 옥수수를 심으면 바켓으로 물을 떠다가 이렇게 물을 주는 일도 시키고요. 여반은 소랭에 옥수수 모를 이렇게 나르는 일도 시키고 그 다음에 모를 구멍을 파고 모를 넣으면 물을 주고 나중에 물을 이걸 묻어야 되거든요. 이 묻는 일을 또 따라서 시키고 그렇게 일을 시켜요. 학교도 갈 때 등록금이 없지만 졸업할 때까지 그 일을 합니다. 학교 공부 못지않게 일을 하는 시간이 아마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봄에 모내기를 할 때는 모내기 전투라고 해가지고 온 나라 총 동원령을 내립니다. 숟가락을 들 힘만 있으면 아이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가 모내기 하러 나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또 몇 달이 끝나면 이번에는 김매기 전투 해가지고 김을 매게 만들고 풀매기 전투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몇 달이 지나서 가을이 되면 가을거디 전투 해가지고 벼를 베고 옥수수를 따고 옥수수 대를 베고 이런 대로 학생들을 끌고 다닙니다.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예 배낭을 다 짜서 자기의 며칠 동안에 그런 나가서 살 준비를 해서 아예 농촌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농사일을 하죠. 그리고 저희 동네에는요
우리 둘째 아들이 범띠 64년생인데 저희 둘째 아들하고 학교를 같이 다닌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라기보다는 같은 동네에 같은 학급이었죠. 이 친구가 어느 날에 총살을 한다고 동네에다가 이제 아무개를 총살을 하니까 다 와서 보라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 친구가 왜 총살을 당하느냐 싶어가지고 이유를 물어보니까 어떤 그 마을을 지나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 어느 집이 이렇게 빈집이었대요. 그래서 그 집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자물쇠가 안 잠겨 있었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부엌에 부뚜막에 옥수수가 2kg 정도의 옥수수가 이렇게 있었대요. 그래서 그것을 배고픈 김에 이제 도둑질을 했다. 그래서 잡혀가지고 옥수수 2kg를 도둑질한 죄 때문에 감옥 살이를 어느 정도 시켜서 감옥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치조를 하거든요.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서. 네가 여기서 옥수수를 2kg를 훔쳤지만 어디서는 또 뭐를 훔쳤을 수도 있다 하고 이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맞아가지고 몸을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사람의 별명이 이제 제 한참 10년 위에 형님뻘인데 별명이 땜쟁이였어요. 땜쟁이. 그 땜쟁이라고 하는 그 우리 둘째 아들의 그 친구가 그렇게 감옥에 가서 매를 맞고 정말 팔다리 그 친구의 엄마가 또 왜 눈물 나냐면요.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 팔 하나하고 다리 하나를 못 써요. 그래서 이제 우족을 하고 이제 팔은 하나로 여기는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팔로 다니면서 그분이 이제 무슨 장사를 하냐면 닭 있잖아요. 닭, 병아리, 그 다음에 이제 닭, 알, 달걀, 계란 장사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자식들을 먹여 살렸던 그 엄마였는데 팔이 하나 없고 이제 다리가 하나 없는 그 엄마의 아들이 배가 고파서 옥수수를 2kg를 훔쳐대가지고 본보기로 이제 총살을 했죠. 저희 둘째 아들의 그 같은 나이대에 학교를 같이 다녔다. 그래서 그 엄마는 자기 자식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이제 총에 맞아서 죽는 모습을 봐야 되죠. 여러분들이 자기가 낳은 자식이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배고를 앉아서 배가 고파가지고 옥수수 2kg를 훔쳤다고 총을 맞아서 죽이는 장면을 엄마가 봐야 된다면 그 엄마의 가슴은 찢어지겠죠. 사람이 배가 고프면 안 나는 생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했다고 하는 김일성이 세상에 불어먹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생들 보고도 세상에 불어먹는 나라라고 김일성, 김정일 그렇게 가르치죠. 그리고 여러분, 저는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소학교를 반밖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헷갈리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를 구합니다. 쭉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아들이 북한에 있었는데 저는 막내 아들이 탈북을 해서 저를 탈북시켜서 한국에 왔습니다. 북에 있던 아들이
술 한잔하고 동생이 보고 싶다고 한마디 했다고 탈북을 하려고 한다 라고 해서 이제 보이부에서 잡아서 아는 고문을 엄청난 고문을 받다가 죽었습니다. 저의 아들이 참 착한 아들이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체제를 위해서 10년이 넘는 군생활까지 하고 온 아들인데 동생이 보고 싶다라는 말 한마디로 그 말이 결국 탈북하겠다라는 말로 고발이 돼서 북한은 고발이 되면 6개월 동안의 예심이라는 것을 해. 그 예심이 이제 자백을 받아내는 기간입니다. 그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제 엄청난 고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손톱 밑에 바늘로 이렇게 손톱 밑을 이렇게 손을 고정을 시켜서 이 손톱 밑에마다 이제 바늘로 찔러서 이제 고문을 하고 이렇게 팔을 뒤로 묶어서 비틀어서 묶어가지고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롱둥이로 때리는 고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발목하고 손 뒤로 묶어서 발목을 위로 올려서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콧구멍과 입으로 고춧가루를 주전자에 물을 담아서 이제 고춧가루를 타가지고 이 콧구멍과 입으로 이제 고춧가루를 쏘아요. 그러면 이제 입으로 넣은 고춧가루가 코로 역류하고 코로 들어간 고춧가루가 입으로 역류하고 일부는 어찌어찌 목구멍으로 넘어가고 일부는 머릿속으로 막 흘러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도 71년생 아들이 죽었어요.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북한이라는 정부를 비난한 것도 아니고 단지 동생이 보고 싶다라고 말을 했는데 동생이 북한에서 없기 때문에 동생이 보고 싶다는 저 말은 동생이 사라진 그곳으로 가고 싶다 그 말이다. 그래서 북한을 떠나려고 한다. 그게 탈북인 거예요. 그렇게 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과 제가 북한을 떠나올 때 그 아들에게는 결혼식을 잘해주지 못하고 살고 있던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임신을 했었는데 그렇게 제 아들이 죽고 그 여자도 이제 끌려가서 임신했던 아이가 다 떨어지고 그 여자는 병으로 또 죽고 그렇게 저는 아들과 그 아들의 아이와 그 아이의 엄마까지 다 잃는 그런 아픔을 안고 한국에서 삽니다. 제 목숨은 참 즐기기도 한 것 같아요. 남들은 자식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자식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있고 또 다른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 자식들을 보고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루하루를 견디고 삽니다. 수많은 일본에서 살던 동포들이 북에 가서 이렇게 반죽을 한 검은 탄을 뗄 때 일본 동포들이 북에 가서 구멍탄도 만들고 많은 기술자들이 가서 북한을 그나마 발전을 많이 시켰어요. 그러면서도 그 동포들은 말을 잘못했다고 잡아가고 죽여버렸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끔찍한 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했고 말뚝에다가 목을 달아내서 죽이겠다고 위협까지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잖아요. 감옥에 가두면 이렇게 막 먹을 것도 안 주고 하기 때문에 뼈가 남거든요. 뼈만 남거든요. 막 해골이 돼서 뼈만 남는데 이렇게 의사들 와서 봐요. 보고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 같다 라고 하면 교도소에서 내보냅니다. 자기 집에 가서 죽게 하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감옥에서 죽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만듭니다. 한 번은 저희 동네에서 또 한 명의 젊은이가 총살을 당했는데 이 친구는 옥수수철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옥수수밭에 들어가가지고 그 생으로 날 것으로 옥수수를 따서 그 밭에 안에서 이제 옥수수를 막 이렇게 갈아서 먹다가 다섯 번째 만에 이렇게 먹다가 이제 잡히는 거예요. 옥수수를 다 먹다가. 그래서 이제 농작물을 훔치다가 잡힌 죄로 너희들이 이 농작물을 해치다가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봐라 해서 이제 시범겸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위에서 김일성이나 또는 김정일이나 김정은이가 올해 농작물에 대해서 절도하는 현상을 근절해라 라고 하면 그 농작물을 절도하다가 잡히면 시범겸은 치범으로 본보기를 보인다고 죽이는 거예요. 총살을 하는 거예요. 대중들 앞에서. 그래서 이제 옥수수 5송이를 훔쳐 먹다가 이제 총살을 당한 그런 일도 있었죠. 북한은 지푸레기부터 먼지까지 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일가의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죽이라고 명령하면 되고 그러면 그 밑에 부하들이 죽이고 바로 이런 나라가 북한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살면서 정말 무서운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루는 제가 함흥시 해상구역에 있는 호령천 장마당 그 장마당에 갔는데 그 이제 강이 우리가 이제 제가 정확한 그 호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발음은 호령천이라고 했어요. 호령천. 함흥시 해상구역에 그 호령천이라고 하는 그 강 옆에 그 기슭이 이제 장마당 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호령천 장마당 이렇게 부르는데 그 장마당 길 옆에 앉아서 제가 떡을 받아다가 팔고 있을 때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길래 무슨 일인가 하고 나도 가봤더니 거기가 이제 넓은 개우 그 강이 흐르는 그 썩은 물이 흐르는 그런 데인데 거기서 사람을 아예 그냥 그 막 나무하게 막 해서 때리는 모습을 봤어요.